청취자님, 비즈니스 현장이나 일상 업무에서 누군가 막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상황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주로 그 공장의 품질 관리 라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컨베이어 벨트 위를 막 쉴 새 없이 지나가는 부품들 속에서 불량품이 딱 발견되는 거죠. 네, 그럼 바로 날카로운 경고음이 막 울리고 기계팔이 그 제품을 즉시 라인 밖으로 빼내서 폐기함에 툭 던져버리잖아요. 진짜 아주 차갑고 기계적이고 완전 이분법적인 과정이죠. 그렇죠. 정답과 오답만 딱 존재하는 아주 명확하고 통제된 세계의 방식이거든요. 불량은 곧 제거의 대상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일에서 그런 통제감이나 명확함을 되게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관계, 특히 조직 내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장시켜야 하는 리더십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팀원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그 기계적인 불량품 검사 시스템을 사람한테 딱 들이대면 시스템 자체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자존감은 기계 부품처럼 막 단순하게 솎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지점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직원의 불안감, 그리고 리더 자신의 분노와 책임감, 또 팀 전체의 분위기까지 얽혀버리죠. 아, 진짜 복잡해지네요. 맞아요. 아주 복잡하고 막 안개처럼 뿌연 심리적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가 시작됩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아주 독특한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수백 년 전 동양 고전 철학의 깊이와 현대 비즈니스 실무의 날카로움이 결합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탐구할 자료의 첫 슬라이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자로 콴이다일은 중국어 발음으로는 콴이따이란이라고 하는데요. 네, 콴이따이란 남을 대할 때는 너그럽게 하라는 포용하는 리더십의 언어를 뜻하죠. 와, 그 말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넓어지는 기분인데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미션은 뭔가요? 오늘 다루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미션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리더가 위기의 순간에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부하 직원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만드는 튼튼한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자존감의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리더가 되자는 막연한 마음가짐을 넘어서는 겁니다. 비난 대신 포용과 책임을 담아내는 리더의 허법을 HSK 5급에서 6급 수준의 세련된 현대 중국어 표현으로 마스터하는 거죠. 아, 철학을 실제 입 밖으로 꺼내는 실전 기술을 장착해 보는 거군요. 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심판자가 될 것인가, 어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오늘 다룰 현대 중국어 화법의 뼈대가 되는 철학이 고전 책은담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핵심 사상, 즉 차이건탄 헉신 쓰샹, 차이건탄 허신 쓰샹 두 가지를 제가 중국어로 명확히 읽고 의미로 살펴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렌 뿌루즈저, 쇼지 뿌루 슈렌입니다. 남을 책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봐라. 되게 찔리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용른 땅용치창 룽치소단입니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쓰고 단점은 감싸야 한다는 의미죠. 단점을 감싸라. 듣기엔 참 좋은 말인데 현실에서 실천하기엔 리더의 인내심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문장들 같아요. 청취자님, 이 철학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조직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품질관리 검사관, 즉 심판자입니다. 늘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의 잘못을 찾아내고 평가하고 심판을 딱 내리죠. 아주 피곤한 스타일이죠. 반면에 둘째는 정원사입니다. 식물에 잎이 시들면 식물을 탓하는 게 아니라 토양의 상태를 점검하고 물을 주는 진짜 어른의 모습을 한 리더죠. 그 비유가 아주 훌륭하네요. 이 두 리더십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성과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심판자 역할을 하는 통제형 리더십은 실수를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취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직원의 뇌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방어 기제가 바로 작동합니다. 아, 뇌가 생존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새로운 시도나 학습 능력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반면 정원사 역할을 하는 포용형 리더십은 실수를 지도와 학습의 데이터로 삼거든요. 실수도 하나의 정보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마주하고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실수를 감싸주는 포용이라는 게 단순히 착한 상사가 되기 위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었네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키워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인 책은담의 지혜가 현대 중국어 비즈니스화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구현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这次失误我们一起承担. 这次失误我们一起承担. 이번 실수는 우리가 함께 책임진다. 그리고 下次我会支持你. 下次我会支持你. 다음에는 내가 널 지원하겠다. 같은 문장들로 말이죠. 와, 벌써 그 언어가 가진 무게감과 뉘앙스 차이가 팍 느껴집니다. 자, 이제 리더가 가져야 할 태도를 세팅했으니 이것을 실제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고의 단어와 문법을 채워볼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인 도구 장착이죠. 청취자님, 지금 출퇴근길이시라면 마음속으로, 혼자 계신다면 소리내어 꼭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슬라이드 6번에 있는 포용과 책임에 관련된 핵심 어휘와 예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롱, 관용하다, 너그럽게 용서하다입니다. 예문은 领导需要宽容, 领导需要宽容. 리더는 관용이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 단어는 제가 해볼게요. 빠오롱, 포용하다, 감싸 안다입니다. 빠오롱 시아슈더 부주, 빠오롱 시아슈더 부주, 부하 직원의 부족함을 포용하다. 네, 세 번째는 시아슈, 부하 직원입니다. 作为领导要保护下属, 作为领导要保护下属. 리더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한다.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슈, 실수입니다. 这次是工作失误, 这次是工作失误. 이번은 업무 실수다. 다섯 번째는 정단, 부담하다, 책임지다입니다. 责任由我来承担, 责任由我来承担. 책임은 내가 지겠다. 와, 단어 하나하나가 리더의 책임감을 보여주네요. 그럼 이어서 슬라이드 7번의 지도와 성장에 관한 단어들도 번갈아 가며 장착해 볼까요? 责任, 책임. 领导要有责任感, 领导要有责任感.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정장, 성장. 错误是成长的一部分. 실수는 성장의 일부다. 네, 指导, 지도하다. 我会继续指导你, 我会继续指导你. 계속 지도하겠다. 신신, 자신감. 给下属信心很重要. 给下属信心很重要. 부하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保护, 보호하다. 领导要保护团队, 领导要保护团队. 리더는 팀을 보호해야 한다. 오, 진짜 단어들이 묵직하네요. 특히 정단, 청단이나 바오후 같은 단어는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리더가 외풍으로부터 팀원을 막아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엮어서 실제 대화로 만들어줄 세 가지 필수 문법, 피쇼 유파 유표다, 피쇼 유파 유표다를 슬라이드 8번에서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핵심 패턴이 뭔가요? 연대와 책임을 나타내는 这次, 그리고 我们一起구문입니다. 这次失误我们一起承担, 这次失误我们一起承担. 이번 실수는 우리가 함께 책임진다. 우리가 함께. 좋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프레임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不是, 그리고 而是 구문입니다. 这不是指责而是指导, 这不是指责而是指导.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지도다. 근데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직원이 엄청난 실수를 해서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됐는데 리더가 다가가서 이건 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직원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직원 입장에서는 속으로 말만 예쁘게 포장하지 결국 잔소리잖아.
이러면서 방어벽을 딱 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지도로 받아들여지려면 도대체 어떤 뉘앙스가 필요한 겁니까?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는 부드럽게 피드백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내로남불처럼요. 이 프레임 전환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앞서 배운 첫 번째 패턴, 즉 진정성 있는 연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워먼이치, 즉 우리 함께라는 안전망 말이죠. 아, 리더가 먼저 같은 배를 탔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리더가 먼저 책임을 나눠 짊어지고 내 책임도 있다며 심리적 에어백을 깔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지도야 라고 말하면 그건 100% 잔소리이자 비난으로 들립니다. 안전망이 먼저다. 네, 튼튼한 울타리가 쳐진 것을 직원이 온몸으로 느낀 후에야 비로소 리더의 피드백이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 성장의 양양분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우리 함께라는 전제가 깔려야 피드백이 작동하는 거군요. 명쾌하네요. 그럼 세 번째 패턴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미래지향을 나타내는 씨앗츠. 씨앗츠 뒤에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붙이는 겁니다. 씨앗츠 5호이 껑하우드 지추니. 씨앗츠 5호이 껑하우드 지추니. 다음에는 더 잘 지원하겠다. 아, 과거를 캐지 않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네요. 다음엔 더 잘 지원할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죠. 청취자님, 이제 우리는 철학적 배경과 실전 무기를 모두 갖췄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들이 실제 대화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지 볼 차례입니다. 네, 소스 자료에 나타난 포용의 4단계 로드맵을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대화의 흐름이 마치 깊은 골짜기, 즉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U자형이요? 네, 1단계에서 직원은 실수로 인해 좌절과 두려움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2단계에서 리더가 공동 책임 선언으로 그 바닥을 부드럽게 다져주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요? 3단계에서 해결책과 지도를 통해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신뢰를 회복하며 U자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와, 완벽한 서사네요. 이 4단계 흐름을 완벽하게 체화하기 위해 저희가 엄격한 낭독 규칙을 적용할 겁니다. 각 단계별로 중국어 문장을 먼저 이어서 쭉 낭독한 후에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맥락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슬라이드 10번 바닥으로 떨어지는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第一阶段发生失误 실수 발생 상황입니다. 부하 직원이 다급하게 보고하는 상황을 제가 먼저 쭉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님도 감정의 흐름을 먼저 온전히 느껴보세요. 这次项目出了点问题，主要是我的操作失误，我真的很自责，我怕影响团队，对不起，让您失望了。 와, 청취자님, 이 짧은 5문장 안에 담긴 직원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건 그냥 팩트를 보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문장들 안에는 극도의 두려움, 자신을 향한 심한 자책감, 동료들을 향한 미안함이 아주 무겁게 짓눌려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랑닌 시왕러, 실망시켜드렸습니다. 라는 대목에서 직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리더 입술만 바라보며 떨고 있는 모습이 막 눈에 환합니다. 조직 생활 해본 분들이라면 피가 차갑게 식는 그 순간의 공기를 아실 겁니다. 네, 진짜 골짜기 밑바닥이네요. 여기서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겠죠. 슬라이드 11번, 2단계 리더의 포용적 반유입니다. 띠얼지에도안 링따오더 빠우롱. 이번에도 낭독 부탁드립니다. 네, 리더의 대답입니다. CMB의 지저 저와이自己这次失误我们一起承担作为领导我也有责任重要的是从中学到什么错误不代表能力不足 아, 세상에. 이 대화 흐름은 마치 그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기 직전에 부드럽고 거대한 에어백이 펑 하고 터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려 할 때 리더가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명장면이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탑승자의 치명상을 막아내잖아요. 심리적 에어백도 동일함에 작동합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我也有责任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직원을 짓누르던 책임의 무게를 리더가 절반 딱 떼어내서 자기 어깨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아, 짐을 나눠두는 거군요. 게다가 错误不代表能力不足
실수가 능력 부족은 아니다라는 말은 정말 핵심적인데요. 직원이 저지른 특정한 행동과 그 직원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분리시켜줍니다. 아, 행동과 정체성의 분리. 네, 직원이 스스로를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품으로 낙인 찍는 것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인 셈이죠.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했네요. 직원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 12번, 유자곡선의 상승 기류를 탈 시간입니다. 네, 3단계 성장 중심 지도 화법입니다. 第三阶段, 이 정장为中心的指导. 리더가 어떻게 직원의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는지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下次我们可以提前多检查一步，我会继续指导你。你有能力把这件事做好，不要因为一次失误否定自己。我对你依然有信心。 오, 이 3단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시선의 이동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리더들은 보통 도대체 왜 그런 실수를 한 거야? 하면서 과거를 파고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은 계속 변명거리를 찾으느라 과거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이 포용적인 리더는 샤츠, 다음이라는 단어로 심리적 리셋 버튼을 딱 눌러주죠. 과거 대신 미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게다가 니요 능리, 당신은 능력이 있다, 이란 욕심신, 여전히 믿는다 라는 말로 직원의 잠재력에 확신을 주입하고 있네요. 넌 실수했지만 여전히 우리 팀의 가치 있는 일원이야 라는 메시지가 마음 깊숙이 박히는 겁니다. 책은담에서 말한 사람의 단점을 감싸 안아 장점을 끌어낸다는 철학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대망의 슬라이드 13번,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졌던 직원이 리더의 포용을 경험한 후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단계. 신뢰 회복과 다짐입니다. 第四阶段恢复信任与决心. 第四阶段恢复信任与决心. 부하 직원의 네 문장과 리더의 마무리 한 문장 제가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谢谢您的包容，谢谢您的包容，我会更加谨慎，我会更加谨慎，下次一定不让您失望，下次一定不让您失望。团队会因为这次变得更强，团队会因为这次变得更强。 그리고 리더가 답하죠. 这才是领导的责任，这才是领导的责任。 와, 대화 시작점인 1단계랑 비교해보면 직원의 태도가 진짜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에 떨면서 팀에 피해줄까 봐 무섭다던 직원이 이제는 스스로 이번 일로 우리 팀이 더 강해질 거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네요. 이 극적인 변화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리더십에서 충성심이나 책임감은 억지로 강요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기나요? 진정한 포용을 경험하고 벼랑 끝에서 자신을 붙잡아준 리더의 굳건한 신뢰를 확인한 직원은 방어 기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스스로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리더의 포용의 언어가 직원 내면의 주인의식을 깨워낸 거죠. 아, 주인의식을 깨웠다. 그리고 리더가 마지막에 덧붙인 이것이 바로 리더의 책임입니다 라는 말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본연의 임무라는 걸 각인시켜주네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U자형 곡선의 완성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이 4단계의 대화 모델을 통해 추상적인 철학이 어떻게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로 변모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도구를 청취자님의 것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네, 슬라이드 14번에는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学习者活动, 즉 학습자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口语, 말하기 연습으로 我理想中的领导, 我理想中的领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에 대해 말해보기. 주에서 扮演, 역할극으로 방금 들으신 4단계를 직접 시연해보기. 그리고 写作, 장문으로 宽以待人的领导, 宽以待人的领导, 포용하는 리더에 대해 논리적으로 글 써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취자님, 지금 당장 책상을 펴고 장문 숙제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길 차 안에서 혹은 회의 들어가기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늘 들으신 문장들을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내어 연습해보세요. 네, 눈으로 이해하는 것과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도록 입 근육에 새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15번의 결론 문구를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错误是成长的一部分. 错误是成长的一部分. 실수는 성장의 일부다.
谢谢, 谢谢. 감사합니다. 잘못을 샅샅이 찾아내 지적하는 차가운 심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실수를 딛고 일어서도록 이끄는 따뜻하고 단단한 어른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은 오롯이 리더의 몫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훌륭한 리더십의 언어란 실수가 일어났다는 팩트를 부정하거나 덮어두는 게 아니네요. 오히려 실수를 정면으로 직시하되 그것을 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로 바꾸어내는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리더가 부하 직원의 실수를 넓은 마음으로 감싸고 이끌어주는 화법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님의 생각의 지평을 한 단계 더 넓혀볼 소스 자료 너머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간드고 실수를 한 사람이 부하 직원이 아니라 리더인 나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리더인 당신이 팀원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치명적이고 명백한 큰 실수를 딱 저질렀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의 순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포용과 성장의 언어를 나 자신과 나를 바라보는 팀원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번 실수는 우리가 함께 책임진다라는 말을 리더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먼저 꺼낼 때 그것은 권위의 추락이나 비겁한 변명이 될까요? 아니면 조직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완벽한 투명성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리더의 솔직하고도 뼈아픈 실수 인정이야말로 어쩌면 말로 하는 그 어떤 지시보다도 강력하게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가장 혁명적인 포용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오프닝에서 떠올렸던 차가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고 당신의 팀을 실수를 거름삼아 싹을 틔워내는 따뜻하고 비옥한 정원으로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청취자님의 생각 노트에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멈추지 말고 탐구하십시오.